코먼 소스 증폭기 측정과 실험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작성 방법을 보시면 이제 실험의 목적에 대해서 기술하는 부분이 있고요.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미리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공지에 따로 올려드리겠지만 실험하기 전에 챕터 2는 미리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M1이 코먼 소스 증폭기고요. M3가 레퍼런스 회로 바이어스를 인가해 주는 거고요. M2가 M1의 로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커런트 소스이면서 바이어스를 걸면서 로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넘버들이 있는데 4번, 7번이 그라운드에 연결이 됩니다. 이제 실제 CD4007의 핀 넘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CD4007이 여기를 이제 7번하고 4번을 그라운드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요. 3번을 입력으로 쓰고 5번을 드레인으로 출력으로 씁니다. 그리고 PMOS 로드는 6번, 13, 14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요. M3는 11번, 10번, 12번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R 레퍼런스는 100K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LT 스파이스로도 시뮬레이션 할 때는 LT 스파이스로 이걸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일단 캡은 없는 형태로 먼저 실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동작점 실험인데 동작점 실험은 LT 스파이스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VDD, 여기가 VDD 쪽인데요. VDD를 5V를 인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델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측정을 했던 그 모델 파라미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 N 채널은 10에 170 마이크로, P 채널은 10에 360 마이크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K장, 여기 100K가 여기 레퍼런스 장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서 입력은 초기에는 그냥 뭘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로를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주시면 여기는 뭐 여기를 볼 건 아니고 여기만 측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퍼레이팅 포인트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 오퍼레이팅 포인트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현재 여기 게이트 전압, 여기 게이트 전압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지금 3.325 정도 되는 3.33이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게이트 전압이 3.32 볼트 정도 되고요. 3.32가 지금 100K 양단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 R1에 흐르는 전류가 IR1을 찾으면 3.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쓰니까 33.2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33.2 마이크로 암페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측정을 해주시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인가가 되면 이 정도가 인가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실험은 저희들 그 실험 스텝에 여기 보시면 여기 저희들이 첫 번째로 여기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정연파를 인가해서 여기를 찾아내는 이게 2번, 3번, 4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진행을 할 텐데요. 스파이스로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스로 진행을 할 때는 여기를 일단 정연파를 인가해야 됩니다. 정연파를 실험할 때도 똑같이 이 방식을 쓸 겁니다. 옵셋 2.5에 앰플리튜드 2.5, 주파수는 100Hz 이렇게 하고요. 여기 캐패시터를 원래 저희들이 1나노를 달고 테스트를 하는데 일단은 1펨토, 1펨토면 10에 15승 정도 되기 때문에 캡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가를 하고 나서 여기 전압을 여기다가 연결해서 이 디바이스의 입력과 출력 사이 전달 특성, 저희들이 측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커브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커브를 측정을 할 때 정연파를 인가를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트랜스퍼 특성을 잴 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정연파를 인가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지금은 이제 트랜전트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트랜전트로 지금 100Hz를 테스트하니까 한 15ms 정도 하면 한 주기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트랜전트 테스트를 실행을 해서 출력 전압을 찍어 봅니다. 색깔을 좀 진한 색깔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얻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플롯을 했는데 저희들은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사이의 관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Vin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압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전달 함수가 얻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전달 함수 커브를 이제 copy to clipboard, 빗맵을 클립보드로 카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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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 to clipboard, 빗맵을 클립보드로 카피해서,
전달 특성을 여기 보고서 봐야 되겠네요. 보고서에 여기는 측정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정형파 전달 특성 테스트를 한 결과를 여기다 넣으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브로부터 저희들이 출력 전압이 2.5V 될 때 V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를 구해야 되는데 출력 전압이 2.5가 되는 지점 여기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일단 레인지를 0에서부터 5V까지 하고 0.5V 스텝으로 하게 되면 2.5일 때 전압값이 얻어지긴 하는데 지금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여기를 레인지를 1.5V부터 0.1V 단위로 1.8V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더 봐야 되겠네요. 1.7부터 0.05V 단위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5에서부터 0.001, 1.8까지. 자, 이렇게 보고 여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대충 여기 보면 아래쪽 왼쪽 하단에 여기 보시면 전압값이 나오는데요. 여기 전압이 1.778, 1.778일 때 2.488 정도 되죠. 2.5에 1.7708 이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는 1.7708일 때 한 여기가 2.5 정도 되죠. 2.4888 이렇게 되니까요.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을 측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면 저희들 실험을 할 때 이 디바이스의 동작점을 알아내야 되는데요. 동작점은 여기 와서요. 여기를 이제 DC로 인가를 할 겁니다. DC로 1.7708 이렇게 인가를 하게 되면 여기 DC가 인가되고요. 지금 이제 동작점 해석을 다시 할 텐데요. 여기를 다시 이네이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널시스를 동작점을 여기를 없애버려야지 되네요. 여기를 없애버리고 동작점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작점 해석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뷰에 가서 스파이스 넷리스트 스파이스 넷리스트가 아니라 에라 로그를 열어보면 디바이스의 동작점이 나옵니다. M1, M2, M3에 M1, M2, M3에 동작점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카피해서 엑셀에다가 엑셀 하나 띄웠어요. 여기를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카피해서 그 값들을 여기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데 드레인 커런트는 한 33 마이크로 정도 되죠, 그죠? 그리고 VGS는 이 정도 되고요. VDS는 2.5 그리고 스레시홀드 그리고 여기가 오버볼티지입니다. 오버볼티지 GM과 RO 정보고 이게 바디 이펙트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테이블을 이걸로 채워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동작점 정보는 얻어지고요. 여기서 보시면 IA, OA, IB, OB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압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A 지점이 어디 있는지를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하면 여기를 지금 5V 단위로 그려놨어야 되는데 저렇게 해놨네요. 여러분들 하실 때 트랜전트를 테스트할 때 여기를 사인에 2.5에 2.5 앰플리튜드에 100Hz 해서 어널리시스를 하고 아까 전에 했던 건데 그림을 다시 캡처를 하려고 다시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V에 in 이렇게 하고 여기를 저희들이 0에서부터 5V까지 2.5V 단위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2.5V가 아니라 0.5V 단위네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캡처해서 넣어놓으면 조금 더 스케일을 읽기가 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스케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카피해서 네, 이렇게 카피하는 게 낫겠네요. 카피 투 빈맵 여기를 지우고요. 여기를 다시 넣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지금 그 OA를 찾으실 때 위치가 지금 이 소자의 세츄에이션 전압 5V 인데요. 이게 게이트 소스 전압에서 트레시홀드를 뺀 전압입니다. 트레시홀드를 뺀 전압. 그게 뭐냐면 이 전압입니다. 0.3V 정도 되는데요. 0.316이죠. 그래서 VDD에서 0.316 이 정도 됩니다. 여기 전압이 대충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 하면 5-에 0.316 이렇게 되면 0.468 정도 됩니다. 거기가 여기 전압이 됩니다. 이 정도 전압이 되죠. 그리고 그때 VIA는 그때 전압, 여기에 전압을 읽으면 되는데요. 이건 스파이 시뮬레이션 하고 나서 여기 전압을 0. 얼마 정도 됐죠? 486 정도 됐을 때 1.732 정도 되네요. 1.723. 네, 1.723. 그래서 여기를 1.723. 그래서 여기 커브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A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리고 B 지점은 쉽게 찾으려면 여기 여기 이 소자의 오버볼티지, 이 소자의 오버볼티지가 여기로 주어집니다. 0.279. 그래서 여기서 0.279 되는 지점, 거기를 찾아서 거기에서의 입력과 출력을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0.279 279 네, 한 이 정도 되네요. 275 네, 1.774 정도 되네요. 2. 여기가 0.279 여기가 0.279죠. 세츄에이션 전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1.774 정도 됐네요. 이 정도 전압이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그 첫 번째 단계 동작점 해석이 끝났습니다. 동작점은 바이어스 회로, 여기 바이어스 회로를 해석을 하고, 두 번째로 전달 특성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달 특성을 이용해서 동작점을 결정을 하고요. 동작점에 해당하는 입력 전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입력 전압 동작점에서의 동작점 정보들을 다 추출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A점과 B점을 찾아냅니다. A점과 B점을 각각 이렇게 찾아내면 DC 해석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이 그 소신호 측정, 스몰 시그널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했던 게 2번, 3번, 4번이 끝이 났고요. 그리고 5번, 6번, 그리고 7번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가 스몰 시그널 해석 쪽입니다. 그래서 5번, 6번, 7번을 볼 텐데, 먼저 5번 스텝. 5번 스텝을 보시면 그 정연파를 인가를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요. 픽투픽이 4V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 3에서 4V 이하 정도 되게, 한 3.5V 정도 되게 출력 크기를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 크기를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출력 크기가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 세츄에이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전압 제한이 있는데, 출력 전압이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이게 난리니어 이펙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출력이 한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이렇게 3에서 4 사이 픽투픽 되게, 4라고 얘기하면 2.5를 기준으로 위로 2V, 그러니까 한 4.5까지 가죠. 그죠? 여기 정도까지 오고, 밑으로 2V, 밑으로 2까지 내려면 0.5V 근처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크기 제한을 해두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LT 스파이스로 시뮬레이션 하실 때 일단 여기 크기를 이제 동작점을 먼저 잡아야 되니까, 동작점이 1.7708이었나요? 이 정도 되고, 크기는 한 1mV 정도 인가를 하겠습니다. 주파수는 100Hz 정도로 잡고요. 거기가 저희들이 여기 찾았던 DC 정압을 기준으로 1mV 정도 스윙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대역폭 측정을 위해서 여기 이제 캡을 달아야 되는데, 실제 실험할 때는 1나노페럿을 달 겁니다. 근데 스파이스로 할 때는 그냥 100피코페럿 정도 달고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실험할 때 1나노 다는 이유는, 실험할 때는 타임 컨스탄트가 너무 작아지면 계측기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파이스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 정도 달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런을 일단 하게 되면 출력 전압이 측정이 될 겁니다. 출력 전압의 픽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2V 픽 투 픽 안에 들어오려면 최대가 4.5, 최소가 0.5 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출력 모양을 보시면 최대가 한 4.5 이하고요. 여기 1.8 이 정도 되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가 1.5 이상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가 이게 3점이 약간 더 커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한 1.5mm 정도 맞춰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스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출력 전압을 측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이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득을 계산하려면 이득을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이득을 계산하려면 픽투픽을 매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저 기능을 이용할 텐데요. 지금 약간 트랜지언트 이펙트가 약간 있어 보여서 여기를 조금 더 길게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50mm까지 측정을 하고요. 주기가 4~5주기 정도 나오게 다시 여기가 안 바뀌었네요. 50ms. 네, 이 정도 되게. 그러면 4~5주기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정도 나오게 이제 주기를 한 4~5개 나오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한 20ms 이후부터 매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매저해서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이고요. V 아웃풋 픽 투 픽을 매저를 할 겁니다. 매저 방법은 픽 투 픽이고요. 전압은 아웃풋 전압. 그리고 딜레이는 20ms. 이야기는 20ms 뒤쪽에서 아웃풋 전압, 이 아웃풋 전압의 픽 투 픽을 매저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매저 뒤에 여기까지만 적으셔도 됩니다. 생략해도 됩니다. 트랜지언트 VIPP 입력의 픽 투 픽을 측정을 할 겁니다. 입력 전압, 입력 전압의 픽 투 픽을 매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TD는 20ms 뒤쪽에서요. 그러면 전압 이득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의 비를 하게 되면 되니까요.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이고 AV고요. 지금은 파라메트릭으로 계산했죠. 그죠? 파라메트릭으로 계산해서 VOPP 나누기 VIPP를 나누게 되면 전압 이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저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런을 하고 런이 끝났나요? 입력 전압 여기 뷰를 먼저 보죠. 로그를 열어서 여기 전압을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복사를 해서 일단 가져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스파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추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플랜을 하나 더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 쪽 전압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가 입력, 밑에가 출력이 되는 그런 그래프들입니다. 그래서 아웃풋과 아웃풋을 색깔을 검색으로 바꾸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캡처해서 삽입을 합니다. 이렇게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값을 해석을 해서 안에 게인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게인은 현재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720 정도 됩니다. 볼트 이 정도 됩니다. 이게 픽 투 픽이 보시면 로우일 때 하이고 하이일 때 로우이기 때문에 위상이 아웃 오브 페이즈입니다. 그래서 180도 틀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720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앞서 저희들이 동작점 해석을 하고 나면 여기 GM하고 GDS가 R호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바디 이펙트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GM R호를 가지고 이득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그 이론식에서 보시면 전압이득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GM1에 이게 R5분의 1, R5분의 1, R5분의 1이 GDS 값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GM1입니다. M1 소자의 GM1 그리고
여기가 R 1분의 1, R 2분의 1. 컨덕턴스 두 개를 더하면 병렬 값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전체 이득은 여기 식 가지고 그냥 계산해 보면 얼마 정도 나와야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의 GM이 2.402의 마이너스 4승, 여기 GM입니다. 나누기 R5분의 1, R5분의 2, 이제 병렬 값이니까 컨덕턴스 두 개를 더하면 되죠. 3.27, 3.35, 2의 마이너스 10승. 이게 여기에 아웃풋 레지스턴스고요. 여기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3.27, 2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게인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730 정도 나오는데요. 그 게인이 지금 여기 측정된 게인과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단계 실습 그 정연파 테스트 한 걸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구형파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구형파 테스트는 동일하게 구형파를 인가를 해서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를 일단 제가 버티컬로 바꾸고, 여기에 입력 신호 자체를 지금은 1.77 펄스로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 출력을 구형파로 인가하려면 입력이 펄스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로이일 때 1.770, 하이일 때 1.771 정도 되게 하고요. 딜레이는 제로, 라이징 1나노, 폴링 1나노, 온 타임 100ml에 맞추려면 온 타임이 5ms, 피어리드가 10ms 하면 100Hz 구형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가를 해서 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00mHz, 라이징 타임과 폴링 타임을 각각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커서로 측정해도 되지만 메저 함수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메저 쪽에서 여기에 rise 이렇게 rising time 네, 시간을 찾으면 되는데요. find time 예, 요 식들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1, T2 값을 찾아내면 되는데, 여기를 저희가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소 값이 미니멈 값하고 맥스 값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은 여기는 이제 없애고요. 잠깐만요. 자르고 이제 라이징 타임과 폴링 타임을 찾아야 되니까 미니멈하고 맥시멈 바운드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트랜전트고요. VO max는 max인데 VO TD 10ms, 10ms 뒤에서부터 측정했을 때 맥시멈 값, 트랜전트 VO 미니멈 값, 미니멈 VO, 아웃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O가 아니라 아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웃. 여기를 TD 10ms. 이렇게 하면 여기는 VO와 V민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아웃풋의 최대값, 최소값 이 두 개를 각각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라이징 타임을 잴 때는 최소값에서 최대값으로 올라가는 이 전체 크기의 10% 올라간 자리, 여기의 시간과 90% 올라갔을 때 시간, 이 둘의 디퍼런스를 측정을 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식을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매주했을 때 한번 보죠. 최대가 3.15고요. 최소가 2.4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시간, 여기에서 아웃풋이 10% 라이징 하는 시간, 이걸 T1, 90% 올라오는 시간, 여기를 T2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1, T2를 찾는 매저 함수를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저 트랜전트 T1 타임인데요. 이건 시간이죠, 그죠? find time, 시간을 찾으면 됩니다. 언제? V의 아웃이 얼마가 될 때, VO min 보다 10%는 뭘 얘기하냐면 0.1 곱하기 VO max 마이너스 VO min 디퍼런스죠, 그죠? 여기를 여기보다 요 차이의 10% 올라간 자리를 찾아라는 게 T1입니다. 자, 워킹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구문을 보면 시간 T1을 찾는데 언제를 찾느냐 하면 TD를 제가 안 적었네요. 네, TD 10ms. 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아웃풋 전압이 이 값이 될 때 그 시간을 T1이라고 정의하는데요. VO 미니멈 바운드 이게 2.4V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요 전압 차이의 10% 정도 올라왔을 때 시간을 우리가 T1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런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뷰 에라로그 이렇게 하면 T1 값이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 시간이 10ms 지나고 나서 10ms가 여기쯤 되니까요. 라이즈에서 재야 되니까 여기가 한 14 정도 돼야 되겠네요. 14 정도 되는 데서 재야 되겠네요. 얘를 라이징 타임을 재야 되니까 안 그러면 여기를 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14ms 정도 지나고 나서 나오는 시간을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점 얼마 정도에 나와야 되거든요. 뷰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기에 요 정도 되겠죠? 나머지들도 measure 함수를 한번 넣어서 rising time을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measure then t2 find time when v out이 뭐와 같을 때 vo min 플러스에 0.9 곱하기 vo max 마이너스 vo min 이 되는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t rising을 정의합니다. 파라미터로 t2 빼기 t1 이게 rising time입니다. 그리고 다음 measure transient tau time constant 시정수를 정의하는데요. 시정수는 rising time에 rising time 나누기 2.2 정도 하면 rising time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measure에서 이제 3D frequency F3dB는 1 나누기 타우를 이게 오메가 제로가 오메가 3dB가 되니까 여기를 2 나누기 파이 2로 계산을 하게 되면 3D 프리퀀시가 얻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끝이 나고 매저 함수를 열어서 찾아보면 요 값이 얻어집니다. 여기를 카피하고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걸 닫고요. 여기를 카피해서 가져온 다음 여기를 넣고요. 그리고 여기 값을 분석해서 타우는 현재 보면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여기니까요. 683 마이크로 라이징 타임이 683 마이크로세크 정도 되고요. 타우는 여기가 밀리니까요. 310 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F3dB는 한 512 헐츠 정도 되죠. 헐츠 정도 됩니다. 이렇게 찾아서 측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데 플랫을 측정을 해서 이제 에이시아네시스를 해서 3dB 프리퀀시 여기 찾았던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이시아네시스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난이라고 적고 DC를 1.7708 원래 DC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적어주고 크기는 1, 앵글은 0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그래서 AC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없어도 되고요. 이제 트랜지언트 애나리시스는 안 하고 이제 에이시아네시스 프리퀀시 애나리시스를 할 텐데요. 그 데케이드 당식으로 쓰고 21포인트씩 데케이드당 이제 10배 될 때마다 정도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10Hz부터 100K, 100kHz까지 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런을 하고 출력 전압을 입력 전압을 없어도 되죠. 잘라버리고요. 자, 이렇게 하면 아웃풋 전압이 얻어집니다. 여기에서 커서를 하나 두고요. 커서를 두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커서를 가져온 다음에 커서 1번을 아주 낮은 주파수 끝에다 두겠습니다. 그래서 10Hz 근처에 뒀고요. 그때 게인이 한 57dB 됩니다. 3dB 지점은 그러면 3 빼면 53.3 근처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가져와서 델타가 3dB 되는 지점 여기 안에 보시면 델타가 3dB
네, 여기죠. 요 정도 되는 지점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캡처해서 3dB 되는 지점을 찾아서 삽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F3DB를 여기 읽어보시면 한 515.7Hz 정도 됩니다. 515.7Hz. 그래서 아니요. 여기에 값을 적을 텐데요. 3dB는 515.7Hz 정도 되고요. AV는 지금 현재 몇 dB냐면 컷 성분을 읽으면 되는데 57.3dB 정도 되죠. 57.3dB. 57.3dB고요.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일 겁니다. 이건 여기에서 보시면 위상이 마이너스 170 얼마 정도 되죠. 여기 보시면 위상이 178.9도입니다. 거의 180도 정도 되죠. 그죠? 이렇게 요 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앵글 값을.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찾아내시면 LT 스파이스 관련된 내용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